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오늘은 중고물품 거래라는 주제로 77회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54번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중고 물품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활성화되다라는 것은 인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중고 물품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같은 뜻입니다. 온라인이니까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중고 물품 웹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겠죠. 중고 물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한 중고 물품 거래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중고 물품 거래의 좋은 점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마지막은 안전한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한 보완책, 안전하게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 위한 방법, 위에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 67회와 76회에서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두 번이나 나왔었죠.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된 53번 문제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54번에서도 한 번쯤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고 물품 거래. 새 물건이 아니라 중고 물건을 살 때의 좋은 점. 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중고 물품의 좋은 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고 물품은요, 내가 사고 싶었던, 원했던 물건이지만 조금 싼 가격에 다른 사람이 산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겠죠. 새로운 물건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쓴 깨끗한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가격이 쌉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중고 물품을 판다고 했을 때 몇 번 쓰지 않은 깨끗한 물건인데도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을 돈을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팔 수 있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어차피 쓰레기로 버려질 것을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지금 두 가지 좋은 점을 써봤는데요. 가격이 싸다, 살 때의 입장이었어요. 팔 때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두 가지 좋은 점을 써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어려운 단어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싸다라는 것은 경제적이다라는 단어로 볼 수 있어요. 같은 물건을 좀 더 싼 가격에 살 때 경제적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요.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지금 지구에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문장을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중고물품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물건이 고장나 있을 때 물건을 바꾸거나 또는 돈으로 다시 환불받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교환, 다른 물건으로 바꾸거나 돈으로 바꾸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중고물품을 한번 거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과 딱히 연락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사기의 위험이 있어요. 사기라는 건 일부러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을 사기라고 해요. 내가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잘못된 물건을 보내주고 돈만 가져가거나, 내가 물건은 보내줬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기의 위험이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의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겠죠. 내가 아는 사람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 아마 신뢰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직접 공개하는, 내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상대방의 이름도 안 다음에 물건과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실명 거래제의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보다 이름이라도 알았을 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사기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온라인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 쫓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 사이트에 있는 중고 물품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해 봤는데요. 직접 쓴 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인데요. 서론 부분은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온라인 중고 사이트 거래가 왜 많아지는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써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거래가 많아졌다. 바깥 출입은요, 외출을 의미해요. 밖에 나가는 외출, 바깥 출입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히 온라인 중고 물품 사이트는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 온라인 거래 중에서 중고 물품 사이트가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서 중고 물품 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안전한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3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본론 1번으로 들어갈게요. 좋은 점, 아까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죠. 경제적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친환경적이다 라는 거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 같은 접속사 잊지 말아주세요. 중고물품 거래의 좋은 점은 경제적이다는 것이다. 자, 새로 물건을 사는 것에 비해, 새 물건이죠. 자, 새 물건을 사는 것에 비해, 뭐뭐에 비해 사는 것보다 같은 표현입니다.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 자, 저렴한 가격에 저렴하다, 싸다 같은 표현이죠. 자,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자, 이게 좋은 점이네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라는 거죠. 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기보다 또 비교해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다시 팔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다.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쓰레기의 양을 줄여서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면 쓰레기의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다시 파니까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소라는 건요, 해결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봐야겠죠. 자, 해결이라는 단어는 문제를 없앨 때 해결이라는 단어를 써요.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해소는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줄어들죠. 점점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을 해소라고 해요.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본론 2번 보도록 할게요. 중고물품 거래의 문제점이네요. 앞에서는 좋은 점이고 이번에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고물품 거래의 문제점은 물건에 문제가 생길 때 교환 환불이 어렵다라는 것 첫 번째였죠. 또 두 번째는 사기의 위험이 있다, 사기당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였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고 거래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라는 건요, 회사나 국가와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과 사람끼리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개인적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건에 문제가 생길 때 교환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교환은 물건끼리 바꾸는 거고 환불은 물건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자, 또한 사기의 위험도 있다. 자, 사기의 위험이 무엇인지 다음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돈을 주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자, 그러면 돈만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거나 물건을 보냈지만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되겠네요. 자, 본론 3번.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 사기당할 수 있다 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신뢰를 위해서
직접 이름을 밝히는 거래 실명제, 물건을 주고받을 때 자기의 이름을 직접 밝히는 거래 실명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 사기를 친 사람 또는 잘못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온라인 사이트, 중고물품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쫓아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부분입니다. 안전한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규칙과 약속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과 약속이 거래 실명제, 그 다음에 이용을 금지하는 규칙, 그다음에 약속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거래 실명제를 사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는 실명을 공개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더 이상 중고거래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사이트 이용을 금지하는 약속과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결론 부분은요,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된다고 했었죠. 저는 중고물품 거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신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볼게요. 이처럼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높아진다면, 앞에 본론 3번에서 사용한 방법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높아진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물품 거래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보다라는 단어 사용했는데요. 더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서론부터 본론 3개, 결론까지 654자로 오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비교적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